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미국의 어떤 정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 전에 이제 한창이죠. 한창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최소한 바이든 연임은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나 뭐 물가 폭등, 경제적인 어떤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실언, 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미국인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패권에 대한 위협을 이 정도로 이제 받게끔 중국과 러시아의 이 정도의 어떤 패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는 어떤 이런 시국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책임론이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연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바이든이 연임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제가 그래서 누가 과연 미국 대통령으로 될까, 그리고 미국인들의 마음은 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떤 특정 후보를 뭐 누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시국에 맞는 대통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작금의 현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또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뺏는 침공을 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뺏는다든지, 혹은 어떤 기존에 있던 미국 중심의 어떤 자유무역 경제를 틀을 깨버리려고 여러 어떤 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푸틴과 시진핑 같은 독재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그만큼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같은 시국이면 일수록 더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고, 더 어떤 센 대통령, 그리고 강하게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뛰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대통령을 원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나 지금의 어떤 현실을 이 국면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당연히 지금의 정당과는 상반되는 정당이 돼야 되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화당에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만큼 지금의 어떤 역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일단 한번 대통령을 했었고, 또 그 사람의 정책이 스트롱한 정책이었고, 그런 어떤 와중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기타 어떤 자잘한 사생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잠시 낙마를 했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한 어떤 한결같은 그런 강경한 태도, 그리고 강경한 어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일관된 미국을 더 어떤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런 인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인이 아닌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이 지금의 어떤 IRA법이라든지, 혹은 미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성하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 이 국면은요, 여러분, 바이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데, 어느 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방향이 계속 유지돼 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많은 사람들의 정책적인 부분과 많은 사람들의 고민으로 그렇게 계속 그런 궤도로 가고 있었던 건데, 바이든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그 어떤 궤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국 공급망과 글로벌 중심의 체인 패권의 다시 새로운 재구축은 미국의 어떤 커다란 큰 틀에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전략이지, 바이든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맞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는 원한다는 거죠. 그 전에 기조는 물론 이제 기조는 조금씩 바뀌겠죠. 이런 어떤 러시아나 어떤 중국의 어떤 이런 패권에 대한 도전이 지금만큼 심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궤도는 조금씩 수정이 될 수 있어도, 그 수정된 궤도에 맞는 대통령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먼저 대통령을 했었던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어려운 국면이나 어려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 역시도 어떤 자국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다른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보다는 나 본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은 어떤 그 전에 대통령을 재임할 당시에 했던 얘기들이 한결같이 지금의 어떤 시국에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답답한 마음, 그런 어떤 답답한 심정을 뻥뻥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들을 이전 임기 때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굶어주는 아이들의 뭐 현실이나 진짜 막 어려운 현실의 아이들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감성적인 선동에서 뭐 구호를 바라는 이런 어떤 선동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나 자신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미리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재임 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글로벌리즘은 없다고 했잖아요. 글로벌리즘은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리즘한 그런 국제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쓰세요.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관심 있게 어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쯤. 아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는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다시 올 거예요. 트럼프가. 왜냐면은 지금의 국제 정세에 가장 절실한 거는 강한 대통령이에요. 강한 이미지, 강한 대통령. 지금의 어떤 국면을, 어려운 국면을, 그리고 어려운 도전과 이런 어떤 미국에 대한 거센 저항,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인권주의니 인도주의니 뭐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고 있어요. 아마 미국인들도 피부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강한 대통령이 필요해요.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 사사로운 건 됐다. 사사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커다란 대전제와 그리고 그런 대전제에 그 어떤 책임 있는 결단, 그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물론 이제 자유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무기를 대주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어떻게 어떤 외교적인 술수를 쓰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에 만약에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다 돈인데 미국인들의 그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쓰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도 전 세계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 지출을 줄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아마 트럼프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원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아마 미국인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주의와 어떤 자유 경제를 소중히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속사정은 마냥 도와줄 수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잖아요. 막 젤렌스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미국한테 무슨 무기 달라고 대뜸 막 무턱대고 막 묻지마 달라, 뭐든지 다 줬고 공짜로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나중에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갚든 할 때지만 우크라이나 어떤 자랑할 만한 고부가 가치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회수 기간이나 회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원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무기가 한두 푼이에요. 사실은 모든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니 게임이에요. 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무기도 살 수 있고 식량도 살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물자를 조달할 수 있겠죠. 물자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물자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미국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미국인들 불만도 많을 거예요. 이런 표들이 트럼프한테 더 몰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국면을 봤을 때 시진핑의 독재, 그리고 또 연임됐잖아요. 시진핑의 독재, 그리고 푸틴의 만행,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런 부분에서 국면을 전환할 타개할 강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약하면서 자애롭고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람의 대통령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미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미래 전략이, 국가 전략이 이 수정이 돼야 조금씩 궤도를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미국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낄 수 있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 경제와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중간 선거 때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낙마하게 될 거고,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공화당으로, 그리고 강한 스트롱 대통령이 뽑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트럼프 정도의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요, 아마 IRA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사실 크게 변동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제도적인 시행, 그런 것들이 좀 더 과감해지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할 거니까 지금보다 더 강하게 미국에 착붙어야 되고, 미국과 반대되고 미국과 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와는 더욱더 척을 져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어정쩡한 스텝을 보이면은 어려워요. 지금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은 미국의 궤도는 그대로 갈 거지만, 앞으로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미국은 마이웨이를 가게 될 거예요. 마이웨이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붙어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뒤처지고 도태되고 낙오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긴장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되게 크고, 트럼프가 또 됐을 경우에 시도되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다 강한 어떤 쇼크적인 그런 정책이 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되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나갈 거라는 얘기죠. 더 많이 강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재임했을 당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러시아가.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시진핑이 연임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게 큰 변수로 다가온단 말이죠. 앞으로 얼마든지 중국도 대만을 상대로, 또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트럼프의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앞으로 좀 더욱더 미국에 착붙어야 되고, 미국에 관련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를 고려할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에 뭐 러시아에 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스탑 하고 있던,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은 다른 일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